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커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컴퓨터 능력 필기 시험 접수하는 방법을 좀 소개할게요. 자, 우선 인터넷 들어가고요. 자, 인터넷에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칠게요. 대한상공 자, 치면은 자격평가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자격평가사업단. 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선은 로그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 가입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아직 그 회원 가입이 안 돼서 로그인이 안 될 거예요. 우선 지금부터 좀 지켜보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선은 그 상태에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개별 접수. 개별 접수에서 접수 안내 한번 볼까요? 접수 안내에서 등급을 선택하고 로그인, 사진 올리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시험장을 선택하고 일시, 그 다음에 선택 확인, 전자 결제, 완료 등의 내용 등이 쭉 나옵니다. 안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요. 자, 개별 접수 시험 접수를 그냥 한번 해보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우선은 종목이 나오죠. 우리는 커말 필기를 들어갑니다. 필기 상시로 들어갈 거고요. 자, 다음을 누르면 이제 접수에 대한 뭐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모두를 동의하고 약관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2급을 보니까 2급을 선택하고요. 프로그램은 실기에서만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이 16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선택할 거 없고요. 그냥 다음 누르죠. 이 합격 내역이 존재한다고 나오니까 저는 이걸 진행을 못 하네요.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새로운 사람 거를 등록을 해서 만들어서 이 다음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 자, 우선 이거는 이 다음에 나갈 내용이 이 다음을 누르면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충청, 우리가 지금 저기 천안 쪽에 있으니까 천안에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라고 있어요. 그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우선 충청남도를 선택하고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아마 10월 달까지 기본적으로 3달이 나오거든요. 8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아마 일자별로 쭉 나올 거예요. 그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접수하고 시간까지 날짜와 시간을 쭉 리스트로 나옵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선택해서 접수하고 결제료 여기 납부하고 그다음에 확정을 짓는 거예요. 우선은 시험 자체에 우선 안내를 보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잠시만요. 단체 접수를 한번 해볼까요? 단체 접수, 상시 접수 여기로 한번 가보죠. 근데 단체 회원으로 제가 안 돼 있어서 단체 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체 회원을 한번 만들까요? 단체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죠. 아이디
단체명을 백석대학교로 한번 해볼게요. 천안 백석. 그다음에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할 때 특수문자도 들어가야 됩니다. 단체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건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뭐 이건 넣을 수도 없는 건 모양인데요. 이거 넣을 수 없네요. 단체로도 할 수가 없고. 자, 우선 정리를 좀 하자면 개별 접수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야 될 텐데 시험 접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컴활 필기 상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서 모두 적용한 다음에 약관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 2급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이 나옵니다. 충청남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어디를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충청남도에 뭐 서산도 있고요, 당진도 있고 있을 거예요. 충청남도 북부상공회에서도 있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충청남도 북부상공회에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 8, 9, 10 아마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걸 선택하세요. 가장 빠른 걸 선택해서 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방학 기간이니까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수를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이게 지금 8월 30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말부터는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도 셋째 주에는 전부 다 필기 시험이 패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스프레드 시티 부분도 우리가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자, 그걸 오늘부터 풀 겁니다. 조금 좀 앞당기죠. 하루만 좀 앞당겨서 스프레드 시트 좀 문제 좀 풀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수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다 해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 접수를 좀 오늘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선순위로 접수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다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수는 마무리 지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필기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복습은 안 할게요. 이제부터 복습은 안 하고 계속 문제풀이로만 나가겠습니다. 문제 전체 보기로 한 문제씩 보죠. 좀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 문제씩 보는 거로 해서 현재 50명. 네.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부터 2009년 3월 이거 하면 처음 하는 거죠. 3월 2일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폴더의 속성이죠. Alt Enter가 속성인 건 다 알고 있죠. Alt Enter가 속성입니다. 폴더가 포함되어 있는 하위 폴더 및 하위 파일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속성에 들어가서. 폴더의 특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자, 하위 폴더 속성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그 폴더를 선택하고 델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거죠. 속성에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자, 그리고 답은 2번이고요. 폴더를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 공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서 공유를 할지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속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죠.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으면 읽을 수만 있고 수정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정리, 디스크 정리에 대한 거죠. 정리를 하면 공간이 확보되겠죠. 자, 그럼 뭘 정리하냐 이겁니다. 그럼 뭘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임시 인터넷 파일 정리할 수 있어요. 임시 인터넷 파일 정리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폰트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디스크 정리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삭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가서 삭제하는 겁니다. 휴지통에 버린 거 디스크 정리로 삭제할 수 있고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디스크 정리로 다 삭제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디스크 정리로는 폰트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자, 추상화, 캡슐화, 상속화 뭐 이런 내용 나오면 객체 지향 언어 프로그램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뭐 객체 지향 언어 프로그램에서 살 수 없는 거 그래서 1번 캡슐화, 2번 상속화, 3번 다양성, 뭐 4번 다른 거나 집어넣겠죠.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캡슐화, 상속화,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자, 밑에 좀 나왔나 볼까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뭐 내용들이 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참고하세요. 지금 여기는 제가 원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객체 지향 언어의 캡슐화, 상속화, 다형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얘네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밑에 참고를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 바이트 나왔습니다. 자, 우선 바이트는 몇 개의 비트로 되어 있죠?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니블이죠, 니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가 가장 작은 거고요. 4개의 비트가 모이면 니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블은 4비트죠. 니블 2개가 모이면 8비트가 되죠. 즉 1바이트는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8비트가 아니라 8비트가 바이트죠. 바이트가 워드가 되려면요. 4개의 워드가 필요해요. 4개의 워드가 아니죠. 네, 다시 한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바이트가 어, 워드가 됩니다. 바이트가 워드가 되려면 4개의 워드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프워드는 2바이트, 풀워드는 4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워드 다음이 뭐예요? 워드 다음이 필드죠. 자, 이러한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 그 전 거를 다 복습해서 잘 나타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리해 보죠. 일반적으로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2바이트로 만들어서 한글과 영문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걸 유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2바이트로. 자, 그래서 256개를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게 EBCDIC랑 동일한 거예요. 256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눈으로 보면서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이터 파일들이 현재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 교재도 없는 상황이라 기출 문제 가지고 그냥 하는 상황이어서 자, 우선 보겠습니다. 계속. 아,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자, 일반적으로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2바이트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유니코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 이건 뭐죠? 이건 워드죠, 워드. 워드.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위는 바이트가 아니라 워드예요, 워드. 자, 1바이트는 256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8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죠. 128개입니다. 2바이트가 256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잠시만요.
1바이트는 8비트니까 8비트니까 256이 맞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다시 한번요. 지금 막 들어오는 사람들 체크를 제가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정신 못 차리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저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예, 제가 다음 소개시켰습니다. 다시 한번요. 1바이트는 8비트, 8비트는 2의 8승, 2의 8승이니까 256이 맞습니다. 그리고 1바이트는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가 아니라 워드가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이때 아마 내용들이 아마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나왔으니까 뭐죠? HTTP죠? HTTP. 이건 인터넷 설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FTP 파일 송수신하는 겁니다. 송수신하는 걸 FTP라고 그래요. 송수신 프로토콜. 자, WAP는 무선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우편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선 SMTP 메일을 보낼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미는 서버 형태인데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없는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POP3 같은 경우는 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고요. 자, 전자우편은 아이디하고 호스트 주소로 돼 있죠. 호스트 주소가 도메인 네임이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 2, 3, 4번, 1, 3번은 맞고 4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요? 받은 메일에 대한 작성한 답장만. 자, 우선 시험에서 무엇만 이란 말이 나오면 대부분 틀린 거예요. 한 90%가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받은 메일에 대한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걸 전달이 아니라 이건 회신이라고 해요. 회신. 전달이 아니라 회신이라고 합니다. 전달은 그냥 어, 작성한 답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4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회신이에요, 회신. 내용 좀 밑에 나와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EBCD IC 코드. 자, 우선은 BCD 코드는 6비트로 되어 있죠. 6비트로 되어 있고요. 아스켈 코드는 7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 쓰는 거죠. 그죠? EBCDIC는 8비트로 되어 있고요. 유니코드 또한 8비트로 되어 있는데 얘는 문자 호환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문자 호환용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태라면 페리티 비트는 뭐라고 그랬죠? 오류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류를 찾아서 수정해주는 역할은 뭘까요? 해밍 코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자,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벡터는 점과 점을 이어주는 선으로 표현됩니다. 뭐 CAD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은 뭐 포토샵이나 뭐 일반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비트맵.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나죠. 엘리어싱 현상이 나는 것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도 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선이나 곡선으로 나타내 주는 걸 가리켜서 이건 벡터에 대한 내용이죠.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비트맵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거칠어진다. 그렇죠? 형식에는 뭐 GIF, JPG, BMP 등이 있습니다. 이 GIF는 256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는 216가지 색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256, 이론적으로는 256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다 비트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왜요? 1번은
팩터니까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작업 관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업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작업 관리자. 작업들을 관리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작업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삭제가 아니라 종료. 죄송합니다. 종료할 수도 있을 겁니다. 1번 맞고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와 프로세스에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있어요. 작업 관리자에.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가 뭐냐면요.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떠요.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여기 작업 관리자라는 것이 딱 뜹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작업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 자세히라는 걸 들어가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 거죠. 성능, 프로세서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프로세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웹 기록, 시작 프로그램들, 사용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정보,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서비스 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옵션에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전에 이제 과거 작업 관리자에 이 옵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면 100점 맞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적당히 선택해 주면 좋고요. 알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목표가 뭐죠? 20문제 중에서 컴퓨터 일반에서 우리가 맞고자 하는 점수는 16점 이상입니다. 최대한 많이 맞아야 되겠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프로세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CPU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CPU의 사용 정도, 사용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 변경은 없어요. 순서 변경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 순서가 작업 관리자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모리 부족 현상,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어, 저기 스피커 좀 꺼주세요. 네, 제가 끌게요.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메모리 부족 현상이죠. 메모리 부족 현상에서는 하드웨어를 일부를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가상 메모리. 캐시는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잡아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디스크 캐시는 보조 기억 장치에서 버퍼 메모리, 임시 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걸 디스크 캐시라고 해요. 연관 메모리는 뭐예요? 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련하여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안된 비디오, 오디오. 자, 비디오, 자, 우리가 사진 같으면 뭐라고 했죠? JPG라고 했죠? 동영상은요, MPG라고 했습니다. MPG. 어, 이거 만약에 XML이 만약에 답이 되려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호 호환을 할 수 있다. 상호 데이터를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SVG 같은 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요. JPG는 정지화면 압축 기법이죠. 알 필요 없는 건 뭐 굳이 알 필요 없다면 알아야 될 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MPG는 동영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풀고 나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복습 문제 해결 안 해줘요. 시간도 없고요. 저번처럼 다시 복습 안 해줍니다. 다음 들어가죠. 자, IPv6라고 되어 있습니다. IPv6는 IPv4가 IP 부족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IPv4하고 6는 서로 호환성이 좋습니다. 당연히 호환성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6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6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비트씩 4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돼 있고 그 부분들은 클론으로 구분을 해놔요. 클론으로. 가끔 세미클론이 나오는데 세미클론이 아니에요. 클론이에요. 클론은 뭐죠? 점점. 세미클론은 점 밑에 쉼표 있는 거 세미클론이라고 하죠. 세미클론이 아닙니다. 클론이에요. 자, 또 하나. 구분과 구분 사이에는 0으로 표시하는데 그 0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 0은 생략 가능하고요. 그럼 내용 좀 보죠. 주소는 8비트씩이 아니라 16비트씩 16개가 아니라 8개의 부분으로 128비트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자,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5단계로 나타내 준 거가 IPv4예요. 4. IPv4가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5개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IPv6는 8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IPv4의 호환성은 낮으나 호환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의 단축을 위해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만약에 0이 있다면 생략 가능하다. 자, 4번이 맞는 말이죠. 4번이 맞는 말이고 1번은 8비트와 16비트가 서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2번에 대한 거는 IPv4에 대한 설명이고요. IP4와 IPv6는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웨어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되어 있고 경량화되어 있고 얘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SSD에 대한 설명이에요. SSD. 다음 중 윈도우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한 포맷 장치.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데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C 드라이브는 포맷을 할 수 없어요. C 말고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C 말고 뭐 D나 E나 뭐 F나 다른 이제 파티션을 나눈 그거는 이제 포맷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포맷할 때 가능한 항목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D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포맷을 선택했을 때 자, 포맷을 나타냈을 때 나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우선은 볼륨 레이블 입력 있습니다. 볼륨 레이블 입력. 여기 보면 이게 볼륨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볼륨 레이블 나와 있죠. 그다음에 파티션 제거. 어, 파티션 제거는 여기 없죠. 파티션은 제거는 직접 드라이브를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파티션 제거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선택, 파일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데 파일 크기 있고요, 있죠. 파일 시스템이 NTF 방식이 있고 여러 이제 그 전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NTF 방식이 윈도우 10에서는 기본 방식이에요. 기본 방식이고 그 전에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요즘 안 나와요. 참고로 자 우선은 돼 있고 파티션 제거는 없습니다. 이 안에 파티션 제거는 없고요. 빠른 포맷 있고요. 빠른 포맷 선택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볼륨 있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있죠. 그 다음에 빠른 포맷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파티션 제거는 직접 드라이버에 가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관리 도구에 컴퓨터 관리에서 해주는 게 이 파티션에 대한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해킹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말고가 돼야 되는데 열어서 내용을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여는 순간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2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안 하죠.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다음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인터넷 옵션 프로그램. 자, 인터넷을 우리가 켰을 때 인터넷 한번 켜볼게요. 켰을 때 예. 이 중에서 인터넷 옵션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 이건 최근에 열어본 거고 지금 이거는 크롬으로 열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인터넷 옵션이 방문 수정, 설정. 이거는 아이디한 설정이고 전체 창으로 봐야 되나요? 자, Alt를 눌러서 인터넷 옵션 창이 왜 안 뜨죠? 잠시만요. 바로 속성창으로 크롬으로 떠서 그런가요? 그냥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에서 프로그램 탭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HTML 파일을 편집하는 데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HTML 파일을 편집하는 데 사용한 프로그램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스템에 설치된 브라우저에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추가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를 열 때 기본 웹사이트 열 수 있죠. 웹사이트를 열 때 사용할 기본 웹 브라우저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네이버를 열리는 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정된 홈페이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FTP 서버는 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해요. 그리고 한 번 풀어본 문제로 끝나지 말고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그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방법을 쓰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16번에서 인터넷 옵션에 프로그램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프로그램 시트에서 없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FTP 서버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메모장입니다. 메모장.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본적으로 확장자는 txt로 돼 있죠. txt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문자를 찾을 수 있죠. 컨트롤 F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림, 차트 등의 OL이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못 합니다. 2번이 틀린 거고요. 현재 날짜를 사용하려면 자, 현재 날짜를 사용하려면요. LOG라는 대문자를 입력하면 돼요. .log. 맨 처음에 메모장의 맨 처음에 .log.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좀 다 익힐 수 있을 테니까 보조의 메모장. 우선은 저장을 한번 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날짜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점 대문자로 해야 돼요. 점 log 라고 해서 저장을 했어요. 자, X 눌렀고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날짜 나오죠. 연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 안 돼요. 3번은 안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키보드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어판에 키보드 있죠?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문자의 반복을 위한 재입력 시간. 맞죠? 그 다음에 문자 반복을 위한 반복 속도.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이거. 두 개 나왔네.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닌가가 아니에요. 이거 둘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서. 텍스트, 키보드로 치는 건 텍스트잖아요. 커서의 깜빡이는 속도 나옵니다. 깜빡깜빡거리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인터라고 돼 있으면 이건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포인트.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런 거 나오면 포인터, 이거는 마우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키보드의 속성에 마우스가 나오면 안 되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 바로가기 키가 뭐죠? Shift 누르고 F10. 그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Ctrl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Shift F10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바로가기 메뉴죠. 바로가기 메뉴. 아이콘과 메뉴 틀려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건 Ctrl Shift 클릭 드래그입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를 만들어도 관계없고요. 원본까지 가는 경로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우선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키들 좀 보죠. 지금 바로가기 아이콘이 아니라 현재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Ctrl ESC는 시작 메뉴 열리죠. 자, 그다음에 Alt 엔터는 속성, 등록 정보 열립니다. 등록 정보나 속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바탕화면에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후 F2는 뭐예요? 이름 바꾸기. F2 이름 바꾸기 이렇게 외우세요. F2라고 하지 말고 F2 이 이름 바꾸기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폴더 창에서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 특정 폴더 내 모든 파일 선택하는 건 뭐예요? 컨트롤 알파벳 A입니다. A, All. 컨트롤 A예요. A. Alt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윈도우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프린터 설치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매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2번에 한 번씩은 나와요. 자,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치 및 프린터 장치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하면 프린터 추가 마법사가 열립니다. 2번 설치한 프린터의 유형은 로컬로 할지, 로컬이 뭐죠? 컴퓨터와 프린터를 다이렉트로 연결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연결할지. 컴퓨터와 프린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걸 로컬 프린터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프린터를 가리켜서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합니다. 요즘은 무선 프린터도 많이 나왔죠. 블루투스나 무선을 이용하는 프린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기본 프린터란 말이 눈에 보이는데요. 기본 프린터란 뭐냐면 컴퓨터에서 프린터 명령을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프린터가 있다. 그러면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출력을 내렸을 때 출력이 되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입니다. 뭐 A라는 컴퓨터에서 10대의 프린터한테 출력 명령을 했을 때 10대의 프린터에서 같이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기본 프린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를 만약에 A가 기본 프린터다. 그럼 B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는 있겠죠.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할 경우에는 연결할 포트 지정할 필요 없어요. 네, 포트 지정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포트 지정 아닙니다. 이거 3번이 틀렸어요. 컴퓨터에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 현재 설치 중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프린터 마법사를 통해서 얘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거야 라고 선택하면 그것이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원래 기본 프린터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가 출력 명령 내렸을 때 설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력되는 프린터가 있다면 그것이 기본 프린터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뭐 설치 중에 기본 프린터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중 셀,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셀 범위를 잡고 이름 정의하는 게 이름 상자죠. 이름 상자에 나타나는 거. 자, 이름 상자로 나타내는 것은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냥 이건 외우세요. 우리가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 정의하잖아요. 이름 정의는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 달러가 다 붙는 절대 참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볼까요? 이름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 맞죠? 공백 없어야 돼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의된 거니까 다른 파일에서 통합 문서에서는 못하겠지만 다른 문서에서는 못하겠지만 현재 문서, 통합 문서 안에 있는 시트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근데 이게 56%밖에 안 돼요, 정답률이. 이건 이 정도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56%가 이거를 56%밖에 못 맞춘다면. 자, 다음 중 매크로. 자, 매크로 문제 꼭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매크로 이름 나와 있죠? 이거 단축키 썼죠? 만약에 A가 대문자라면 여기 쉬프트도 나왔을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대문자 A가 나왔을 텐데 이제 소문자로 돼 있으니까 쉬프트는 안 나온 거예요.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뭐예요? 계속 쓰고자 하는 거죠? 계속 쓰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은 뭐 설명을 했는데, 그죠? 설명을 했는데 이건 안 해도 관계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이며 맞죠? 매크로 1으로 돼 있죠.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만 아니죠. 이거 어디서 했어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 수정할 수 있었죠. 자, 시험 문제에서 무엇만이라고 나온다면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틀려요. 1번이 틀린 겁니다. 작성한 매크로 1, 매크로는 저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개인용, 즉 퍼스널, 개인용, 퍼스널 이 형태입니다. 저장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설명은 일종의 주석으로 반드시 지정해 줄 필요는 없다. 반드시란 말이 나와도 틀린 건데 반드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자, 작성된 매크로는 자,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 이것도 62%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참. 즉 스프레드 시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 부분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쭉 쓴 겁니다. 천 단위 구분기도 없이 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 옳은 거. 자, 형식을 썼네요. 자, 천 단위 구분기호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죠? 두 번째, 이거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쓰지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쓰지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긴 뭐냐면요.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쉼표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천 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543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543의 첫 글자 5, 5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예요? 안 되는 숫자예요? 5부터 반올림이 돼요. 4는 반올림이 안 되고 5부터는 반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시켜주면 2, 2, 3, 5 그 다음에 1,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천 단위 구분기호 있으니까 요 사이에 요 뒤에 쉼표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는 여기까지 맞아요. 2, 3, 4,000원이 아니라 2, 3, 5, 1,000원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00분 여기에 100% 들어갔죠. 프로는 무조건 곱하기 100이 돼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도 없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없이 뒤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서 100분율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가 4가 아니라 5가 돼야 맞는 거예요. 밑에 쭉 설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채우기 핸들. 자, 채우기 핸들이 셀의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붙죠. 그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셀에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컨트롤은 복사인데 자, 무조건 복사는 아니에요.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한번 엑셀 한번 켜보죠. 자, 그냥 하나 일반 켰습니다. 이거 좀 작게 만들어서 옆에다 갖다 놓고 좀 보죠. 저기다 제가 1이라고 쓸게요. 1만 쓴 다음에 자, 그냥 클릭 드래그하면 그냥 복사돼요. 저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이번엔 1이라고 쓰고 이번엔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해볼게요.
컨트롤로서 들어가면 1, 2, 3, 4, 5, 6, 7, 8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문자와 숫자가 혼합돼 있을 경우죠. 그죠? 혼합돼 있을 경우에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가라고 혼합을 시킨 겁니다. 자, 하나 더.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는데 숫자와 문자가 겹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문자가 돼요. 그 1도 문자가 돼요. 그래서 왼쪽 정렬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앞에 숫자만 올라가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1 가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하면 얘는 복사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얘가 옳은 거예요.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50%도 안 돼요, 정답률이.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누르면 들어가면 뭐가 돼요? 1로 복사됩니다. 숫자예요, 숫자. 자, 이번엔 컨트롤을 누르고 숫자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1, 2, 3, 4, 5, 6, 7, 8이 됩니다.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글자는 가만히 있고 숫자만 늘어납니다. 됐죠? 자,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사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렇죠? 복잡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숫자와 요게 이제 옳은 거고요. 얘는 2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게요.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을 범위로 설정한 후 채우기 핸들로 들어가면 두 번째 셀의 값이 복사된다. 자, 참 이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아는 것도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2를 쓰고요. 여기다 4를 썼어요. 숫자라고 했으니까요. 2, 4를 같이 잡고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내리면요. 2가 4가 됐으면 그 다음에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이 되고요. 10이 됩니다. 자, 2와 4를 각각 눌러주고 영역 잡은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2, 4는 복사됩니다. 2, 4, 2, 4, 2, 4, 2, 4 이렇게 복사돼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셀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입력됐으면 입력된 숫자의 차이값만큼 늘어난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틀렸고요. 숫자가 입력된 셀에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일씩 감도. 자, 보죠. 1을 썼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컨트롤 눌렀습니다. 늘어나요. 그렇죠? 이번엔 제가 1을 쓰고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일씩 감소가 아니라 왼쪽으로 갔으면은 감소되는 게 맞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늘어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엑셀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기본인데 이건 이런 기본 자체를 밟지 않으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사용자 정의 목록에서 정의된 목록 데이터의 첫 번째 항목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태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목록 데이터가 입력된다. 다시 한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용자 정의 목록에 정의된 목록 데이터의 첫 번째 항목을 입력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복사되죠. 입력한 내용들은 복사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목록 데이터가 입력된다. 목록 데이터가 입력되진 않아요. 그래서 옳은 거는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이미 다 됐고요. 이거 다 하고 할까요? 아니면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의견 좀 드릴게요. 40번까지 다 풀고 쉴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쉬고 다시 풀까요? 관계 없어요? 그래요. 제일 먼저 말하신 분대로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